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자, 이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중국을 못 가셨습니다. 네. 우리 만나면은 이철 박사 언제 중국 가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항상 여쭤봐요. 야, 중국이 거의 뭐 브라질처럼 먼 것 그래. 같아요. 정말 멀어요. 중국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 여기 출연하고 나서 네. 숙소로 돌아간 후에 곧바로 코로나에 확진이 그러셨어요? 돼가지고 예. 어.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코로나를 앓고 오셨구나. 네. 네네. 지난번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중국의 네. 수자원과 수자원. 관련한 중국의 고민. 야. 거대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그날 잘못 얘기한 부분들을 지적해 네. 주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오늘 참회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좀 네, 네. 틀리셨어요? 예, 두 가지 부분이 틀렸는데 하나는 제가 주강이라고 지적했던 강이 네. 그게 주강이 아니었고 그 주강 그 동쪽에 바로 옆에 있는 강이었는데 예. 예,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아이고, 또 많이 나온 거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또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제가 여러분들 말씀이 맞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또 한 분은 제가 양자강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올바른 이름은 장강이다. 그 장강이 올바른 이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강 같은 거 말씀드릴 때 네. 장강이라고 그러면 또 잘 못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강이라고 했는데 네. 그분 지적대로 올바른 이름은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장강이 맞습니다. 장강.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사실 장강이라고 했어야 옳은 거겠죠. 근데 장강을 양자강이라고 하고 양쯔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양자강은 한자어를 우리식 발음으로 한 거고요. 예. 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그 양자강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네. 옛날에 그 청나라 말기 중민국 초 이런 시기에 서양의 선교사가 절강 지역에 왔다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마다 강 이름이 좀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걸 양즈라고 양자강이라고 불렀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양 선교사가 그 이름을 가서 쓰게 되고 이게 유럽에서는 전부 그 강이 양자강이다, 양쯔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류 하더군요. 부분, 하류 부분이 양자강. 아이스님께서 장강은 중국 이름이고 양자강은 한국에서 쓰는 이름이다. 그렇군요. 최티나님은 하류 부분을 양자강이라고 부른다. 참 엄청 잘하시네요. 자, 왜 여기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취미 독특하십니다. 그냥 우리끼리 좀 놀게 해주세요, 좀. 다 아시면. 다 아는 분들이 모여서 이놈들 오늘 안 틀리나 보자.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인구 얘기 중국의 예, 인구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의 인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네. 중국이라는 시장과 경제 규모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저기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별로들 관심들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아니면 안 팔리는 것도 많습니다. 예, 여기 와서 분들 많이 말씀을 드려야 좀 모였어요. 그나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왜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오랜 기간 일자녀 정책, 아이를 하나만 낳는 네. 이제 이런 정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도 상당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뭐 이제 딸들이 부족해서 난리지만 예. 네. 옛날에는 중국도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뭐 굉장히 강했고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아들이 꼭 필요해서 일할 사람.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를 잇는다는 게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그 딸을 낳으면은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었어요. 아, 근데 출생 신고를 안 하니까 학교를 못 가요. 네. 그런데 신분증도 없잖아요. 우리로 예. 치면 주민등록증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도 못 받았고 주민등록도 없으니까 예. 취직을 못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 취직을 못 하니까 어. 무슨 그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 네. 예, 그런 직업을 전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 예. 예,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있었죠. 어. 그런데 이제 또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예. 예, 그 촌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잘 접대를 하면 뭐 하나 정도는 더 낫게 해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출생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구제 등록식으로 이제 그렇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몰래 그러면 하나 더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가 아니고요 벌금을 내고 낳는 거예요. 벌금을 내고 네. 낳는다. 아. 예, 이게 이제 동네마다 또 가격이 틀린데요. 자녀 보유세네요. 자녀 보유세. 그런 1가구 2자녀 이상은 보유세가 무겁네요. 세금은 아니고 이제 벌금인데 네. 예. 그 나라에서 물리는 세금이 예. 벌금이 세금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내가 벌금 좀 내더라도 네. 낳겠다. 아이를 더 낳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낳는 거죠. 우리나라의 집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뭐 벌금 좀 내더라도 두 채 갖겠다 합니다. 저는 무주택인데 네. 좀 그런 분들이 하나 논아주시면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인구가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 지금 막 그 출산율이 감소하고 예.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네.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추세가 굉장히 그 중국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정부가 둘 낳아도 된다라고 정책을 드디어 바꿨고, 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셋 낳아도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 옆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 출생률이 그 위쪽에 있는 노란색인데 노란색 그래프인데. 예,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리고 인구 증가하는 인구수가 저렇게 급격히 내려가고 있어요. 인구 증가율은 더 낮네요. 예. 네, 저 출생률이라고 하는 건 막 네. 8을 가리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8? 어. 8%. 뭐 다른 8% 단위가 있겠죠. 퍼센트가 아니라 저 뒤에 두 개인 거라서 퍼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중요한 것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예. 그게 이제 2020년에 중국이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예. 중국은 매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 댁에는 몇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뭐를 하십니까? 뭐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하면서 네. 이걸 다 조사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14억을 조사하려면 그 상당한 작업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자주 할 수 없고 이제 10년에 한 번을 하는데 5년 그 사이에 5년 내에서는 그 샘플링 방식으로 해서 추정치를 내놓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죠. 예. 예. 그런데 인구 센서스를 하고 나면은 그 인구 센서스를 한 해가 가기 전에 예. 네. 보통 연말에 발표를 해요. 아. 우리 중국의 인구가 얼마가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예.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왜요? 1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할 때마다 발표하는 네, 그래서 건데. 원래- 한번 안 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라? 왜 발표를 안 하지?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더니 이제 이 인구 센서스를 주최하는 데가 이제 국가통계국인데 네. 국가통계국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데이터가 방대하고 좀 헛갈리는 부분도 있고 데이터 정리도 해야 되겠고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해 넘기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구 센서스를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 10년마다 계속 해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전산화도 많이 됐고 음. 그 인터넷도 많이 돼 있고 음. 더 통계가 치밀하게 쉽게 나오는데 네. 왜 갑자기 뭐 통계 내기가 복잡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예. 그러니까 다들 아이 또 뭔가 있구나. 그게 뭘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그냥 팍팍 공개를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중국의 특히 중화권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소문이 돕니다. 음. 그 국가통계국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못 해낸 게 아니고 예. 그 데이터 나온 걸 본 결과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아. 이걸 발표도 되나? 음. 나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상무위원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최고 권력 예. 7사람의 상무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상무위원회에 있던 전원이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 놀랐냐? 이제 그 얘기는 없고 음. 경악을 했다더라. 그래서 통계를 발표를 안 했다. 이제 이런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예. 퍼지기도 했고 예. 또 한 군데 성에 있는 그 성의 통계국이 또 있거든요. 예, 예. 성에. 이게 뭐 자기네 성은 그 인구 센서스 결과가 대충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했다가 다음날 취소. 내가 어저께 얘기한 거 취소.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자꾸 예. 퍼져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늦어도 1월 2월이면 발표를 하겠지. 안 해. 3월 달이 돼도 안 해. 그 4월 달이 되니까 국영 매체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계국에다가. 왜 아니 도대체 발표하냐? 언제 발표를 할 거냐. 뭐 지금 벌써 지금 뭐 1사분기 다 지나고 아니 무슨 데이터를 무슨 몇 달씩 분석을 하냐 정리를 하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랬더니 4월 말에 국가통계국이 공식 딱 발표를 해요. 예. 여기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때 발표한 네. 웹페이지입니다. 어허. 거기 보면은 제목 있고 한 줄 있어요. 한 줄. 저기 숫자가 없는데요? 네, 숫자가 없고 예.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어. 2020년도 우리 중국의 인구는 증가했음. 아, 나 야 진짜 너무한다. 와. 정말 그렇게만 발표하고 말았어요? 예. 저기 한 줄 끝입니까? 한 줄. 예. 저렇게 발표한 사람이 엑스맨이야. 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 저렇게 발표하면 진짜 뭔가 있는 거잖아. 아니 이게 차라리 그냥 숫자를 속이고 숫자 말지. 속이고 하면 그건 차마 못하겠나 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에다가 예. SNS 등에다가 제가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장편의 글을 썼어요. 예. 이것은 인구가 감소했음이 틀림없다. 저렇게 얘기한 건. 예, 저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중국적 상황에서 옛날에는 뭐 1,5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씩 늘었는데 네. 이번에는 1,000만 명밖에 안 늘었어. 이게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숨기고 할 얘기냐. 그렇지. 좀 줄었다, 많이 줄었네. 걱정스럽네. 그러면 되지. 이거는 그대로 발표하면 중국 사람들 전 인민들이 충격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일 텐데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구가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딱 한마디 우리 인구 늘었거든. 딱 이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러면 줄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네.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오. 그리고는 이제 2020년에 인구가 1,000만 명 조금 넘게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썼던 글에 댓글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잘난 척하더니 안 늘었잖아. 뭐 이제 이런 공격을 제가 열심히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해가면서 예. 이 중국의 인구의 변화를 그래서 남들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아하. 그런데 예. 이 인구 센서스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음. 요그 어떻게, 파워포인트 어떻게? 그래프를 한번 예. 보시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출생 인구 수를 지난 뭐 그 옛날 49년도부터 쭉 그려준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은 파란색이고 오른쪽이 노란색 아닙니까? 그 파란색 끝난 자리가 지난번 이제 최종 통계 낸 데까지고 예. 노란색이 앞으로는 저렇게 변할 것 같다는 이른바 추세선을 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 숫자죠, 저게? 그러니까 증가분이니까 사망하시는 분하고 출생분하고 아, 그렇습니까? 계산을 해서 아.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 이제 네. 이렇게 저게 하는 겁니다. 증가분이라는 거죠? 네. 올해 보니까 몇 명 늘었는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래프가 상당히 뭐 그런대로 추세선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만 네. 그 곡선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걸 보고 있으면 앞으로 2049년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어쨌든 인구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었던 그 과거 한 10여 년 정도의 인구 증가분을 따로 확대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예. 여기 그 인구가 감소하는 그 가파른 그 속도를 보면 그야말로 급강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예측선에서는 이게 슬그머니 싹 수평으로 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로 됐을까? 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진짜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팩트고 네. 왼쪽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예측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 데이터 한 10년치를 놓고 보면 사뭇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인구 센서스 결과를 내놓은 거에서 드러난 수치 중에 가장 이제 크게 보였던 게 네. 여성이 남성보다 3,490만 명이나 적다는 거였어요. 남성이 적다, 여성이 적다. 여성이 여성이 적다. 여성이 적다. 예. 그러면 뭐 3,490만 명이면 한 3,500만 명인데 네. 여자가 3,500만 명 정도가 부족하면 장가갈 방법이 없는 남자가 3,500만 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문제가 크지 않냐.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는 사실 동남아나 아세안 여성들도 많이 데려와요. 이제 여성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이거는 전 연령대를 따지니까 그렇고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여자 비중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혼인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24세에서 40세 여성 정도만 따져 보면 네. 그렇게 모자란 게 아니고 1,752만 명 정도밖에 안 부족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1,752만 명은 적은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별로 안 들죠. 야, 채팅창에서는 남녀 성비가 달라지면 내전이 일어난다. 예. 진짜 심각한 거다 이거. 네. 그래서 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출생률은 쫙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통계국이 또 재밌는 발언을 하나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귀가 오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뭐였냐면 통계 발표를 5월달에 와서 했잖아요. 예.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언론 발표회에서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통계 데이터 정리가 어지럽고 좀 복잡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지 인력에 대한 정리를 하기가 좀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지 인력이 예. 뭡니까? 그래서 외지 인력이란 뭘까? 어. 그게 뭐냐면 중국에는 호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베이징 같은 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오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도 서울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국 같은 인구 구조에서도 서울로 막 몰려오면은 그 인구 압박이 센데 네. 그럼 14억에 사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다 막 북경으로 몰려오면 그럼 베이징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호구가 있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등록이 돼야지만 베이징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은 옛날에는 못 들어왔어요 베이징에. 네. 그러니까 선전 같은 데가 이제 선전 특구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쫙 이렇게 그 우리 출입국 관리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통행증 제시하고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다 통제를 했었죠. 예. 중국이 개혁 개방 초기에 연안 도시 열 몇 개를 개방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다 거기 가면은 막 직장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농촌에서 막 글로 오니까 예. 그렇게 막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주로 외지 인력이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지방에 있다가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위 농민공입니다. 그러니까 농민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농촌에 예. 있는 그 젊은 농민들이 이제 애도 낳고 부모님도 계신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난할 수 없다. 우리가 도예지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올게요. 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좀 봐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이 이제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도시에 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여공 네. 공장에 많이 가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가다를 많이 띱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국이 그 고도 성장을 하면서 각지에 벌어지는 건설공사,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요. 네. 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여름에 그 공사가 많은데 보면은 그 길바닥에서 다 자고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숙박료 내고 뭐 이러면서까지 하면 돈을 못 버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살고 요즘은 한바집 비슷한 거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합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생활의 질이라는 게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데 농민공이 한 번 도시에 오면은 고향으로 잘 안 돌아가요. 그래도 도시가 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돈을 제대로 벌어야 돌아가죠. 네. 이게 이제 뭐 집에 돌아가서 집이라도 한 채 제대로 예. 만들고 애들 교육시킬 만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벌어서 못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일이 잘 풀려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 이제 시골로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 이렇게 예, 거주를 예. 하게 돼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주민등록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지만 거주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외지 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몇 사람이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는데 예. 아마 이번 2020년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알겠죠. 예. 근데 발표는 안 해요. 근데 중국의 지금 농민 인구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는 가급적 농민공의 숫자를 적게 얘기해요. 언제나 뭐 한 적게 얘기할 때는 뭐 4,300만 명부터 6천만 명 수준을 얘기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중화권 사람들은 훨씬 많다.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 2억 4천만 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모르죠.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 그런데 이번 달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네. 네. 뭐냐면은 어느 날 인터넷에 한 해커가 내가 상하이 공항국에 있는 서버에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그 공항국 서버에 있는 중국 사람 개인 자료 10억 건을 빼냈다. 네. 10억 건이요? 10억 건을.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팔 테니까 어. 갖고 싶은 사람 얘기해. 돈 줘. 어. 그래서 그 암호화폐로 한 20만 달러, 30만 달러 주면 내가 이 10억 건 데이터 다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뭐 진짜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검증용으로 75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검증을 해볼 테니 그럼 75만 건 줘봐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몇몇 언론들이 이제 그걸 검증 작업을 했는데 네. 일부 사람들한테는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그 대답을 얻었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회신을 하지 않았어요. 맞다 틀리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일부지만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맞는 걸로 봐서는 네. 이게 그냥 나온 데이터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어, 수 있겠네요. 어. 근데 그 유출된 개인정보 내역을 보면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을 가시면 역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성명, 어. 신분증 번호, 신분증 주소, 본적, 어. 여권 번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사고 팔고 한 거, 통신 기록 내용, 네. 그다음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한 기록, 호텔에 묵은 기록, 그리고 목소리, 성문, 네. 성문 데이터. 목소리 데이터요? 예. 그런 걸 다 모은다고요, 중국이? 전화 통화한 목소리. 전화로 얘기한 그 목소리. 전화로 얘기했던 어떤 그 사람 목소리.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떠들면 네. 제가 이제 중국에 돌아갈 때 너 여기서 중국에 대해서 했던- 이러쿵저러쿵 한 게 너지. 그럴 때 제가 아닌데요. 네. 그러면 성문이 똑같잖아. 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범죄 연관 기록. 그러니까 범죄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기록이 남겠지만 예. 수사할 때 출연하는 인물도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국에서는 그 호텔 같은 데 묵으면 그 호텔에서 전화 쓰시잖아요. 그 호텔 전화. 그럼 그 기록 6년간 보관이에요. 어디 누구랑 호텔도? 누구랑 했는지 누구랑은 다 필요 없고요. 녹음해요? 그냥 녹음? 다 녹음이? 100%다 그냥 녹취를 해서 기록을 6년간? 보관해요. 6년간. 왜 보관하지? 홍삼이야? 그게 나중에 네. 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할 일이 생겨요. 무슨 뭐 테러가 있다거나 뭐 범죄가 있다거나 등등등. 모르겠네. 뭐 특수한 일 하는 사람만 주로 호텔에 묵거나 그런 그러니까 나중에 거죠. 이제 그 정부기관이나 공안 등에서 수사를 위해서 여기 이철이가 묵었었지. 통화 오- 기록 5년 다- 전에. 네. 통화 기록 내놔. 그때 그렇게 전화했던 거 내놔. 그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호텔에 묵는 분들은 어찌어찌 조사할 일이 꼭 생기더라. 평범한 사람은 잘 묵지 않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호텔에 묵을 때 꼭 뭐 카드를 주면서 이게 쓰라고 하죠. 네. 네, 그게 이제 그겁니다. 네. 그리고 요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이제 이후시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보신. 네. 이 양반이 지금 그 미국의 이제 코네티컷 주인가 거기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학의 예.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평생 중국의 인구 문제를 연구한 분이에요. 네. 인구 전문가죠. 근데 이 양반은 수년 전부터 중국의 인구 통계가 이상하다.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잘 안 맞는다. 뭔가 모순이 있어. 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는 자기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인구가 당국이 발표하는 것보다는 적은 것 같다.
그랬는데 75만 명의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데이터 이리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 통계상 유의한 데이터 샘플의 수가 보통 우리가 몇 천만 돼도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결과를 내잖아요. 네. 근데 75만 건의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로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를 이 양반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위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 양반이 올린 트위터를. 그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인구가 이제 쭉 그 증감하는 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12억에서 출발해서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죄송합니다. 아, 또 실수할 뻔했네요. 네. 예, 그 인구 증가분에 대해서 예. 그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100만 단위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NBS라고 한 게 국가통계국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후시엔이라고 영어로 써놓은 게 이제 이 양반이 추정한 겁니다. 네. 국가통계국이 내놓은 데이터는 저렇게 막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근제 와가지고 아니다. 그대로 내려가 하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슷했다고 추정하는 거네요, 이 학자분도.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고 가정하는 거네요. 예, 이 양반 입장은 뭐냐면 아무래도 국가통계국이 뭔가 조작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 양반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늘어날 일이 없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양반이 갖다 댄 그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내린 평소 결론이 뭐였냐면 중국의 인구는 13억을 넘지 않는 것이다. 12억 8천 정도? 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누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통계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자기가 얘기한 12억 8천에 미달할 것이다 라는 게 틀림없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조금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을 것이다. 12억 8천은 이하인 건 확실하고. 예. 근데 많이 적을 것이다. 혹시 이제, 예. 코로나 때 많이 죽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계산을 해봤는데 예. 예, 그렇게까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지 정도까지는 그렇게 아니죠. 차이가- 1억 넘는 차이니까 그럼요. 뭐그 정도까지는 예. 아닐 것이다. 네네. 예. 왜 이렇게 인구 문제가 많이 왜 줄까요? 왜 준다고 봐요, 이 교수님은? 이 양반은 왜 통계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고요. 예.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죠. 그럼 뭐냐면 1자녀 주택? 1자녀. 아니요. 이 국가통계국에서 그랬잖아요. 외지 인구가 가장 큰 그거 영향을 하면 주었을 힘들었다.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소가 없는 주민들을 계산하기가 힘들었다. 그게 저의 추측입니다. 네. 꼭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의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지방 정부의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이게 계속 채무가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근데 예산을 배당을 해줄 때, 배분을 해줄 때 네. 무얼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느냐? 중앙 정부가 인구. 가장 큰 게 사람 수. 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어떤 도시예요. 우리는 도시 지방 정부야. 그러면 우리 시의 인구가 500만이야. 근데 그 중에 100만이 도시- 농민공이야. 도시에 가 있어. 네. 그러면 야 아직 있다고 해. 우리 인구가 우리가 왜 500만이야? 600만이지. 그렇지. 현실적으로 600만이잖아. 잠깐 나가 있는 거지 다 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먹어야지 써야 되지 상수도 쓰지 하수도 쓰지 도로 다니지 버스 타지 지하철 타지 그러니까 우리 인구 600만이에요. 우리 근거 데이터 있음.
그러니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네, 많이 따기 네.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농촌에 있는 지방 정부의 입장은 뭐겠어요? 거기도 인구겠죠. 그렇죠? 아, 중복 계산이구나. 안 살아 사실은. 그 중복 계산이 중복 계산. 그렇게 아. 중복 계산이 아하.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예. 도대체 중국의 농민국이 몇 사람이 되냐? 그게 핵심이네요. 이게 그동안 10년이 넘게 그 중국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정부가 14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만일에 지금 그 제가 추측하는 것처럼 인구를 중복 계산하는 결과 14억이 나왔다면 네. 그럼 만일에 그걸 제하고 나면은 얼마가 되느냐? 13억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럼 예. 2억 중복 계상된 농민공의 수가 적어도 1억은 넘고 예. 그렇죠. 어쩌면 2억? 뭐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구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소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인구가 예. 지금 중국의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 없어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국에 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서울에, 중국의 도시에. 농촌에 갈 기회가 이 보통 우리들은 무슨 관광을 가거나 해서 가잖아요. 네. 출장을 가도 이제 농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의 생활을 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실제 가서 보시면 정말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하다고요? 정말 열악합니다. 예. 그 노인들하고 음.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거기 뭐 농사 대행해 주는 업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인구가 이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그 떠오르는 거죠. 국가통계국에서 높은 분들한테 이번에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12억인데요. 네. 2억은 어디로 갔어? 그럼 이- 외진, 2억 어디 외진, 갔니? 외진. 그게 이게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이 예산이 한 얘기긴 하지만 국가 계획이나 전략도 다 이 통계에 맞춰서 수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린 수자원 계획도 농민의 수며 그 수요를 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 만들었어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과대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헛돈을 썼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 예. 그 여러 가지 그 인구에 대한 그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알기 쉽고 대표적인 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한번 그 화면 보세요. 그 결핵 백신 접종 데이터로 추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태어나면 결핵 백신 접종 BCG를 맞추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태어난 신생아 수하고 이 비슷하겠죠. 접종 수가 뭐 대충 비슷하지 않겠냐? 예. 네. 그러면 최근 수년간에 결핵 백신 데이터 접종한 수는 어떻게 됐었느냐를 보니까 저 그래프처럼 2018년에 2018년에 오면서 퍽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8년부터 그 대폭 감소를 했고 예. 그 2018년부터 감소한 후에 사실 코로나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출생률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아니라 12억, 뭐 13억, 야. 뭐 이렇게 1, 2억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예.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 시장이 성장을 하는 시장이냐 이게? 그렇죠. 예. 예.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단위가 5년인데 예. 그러면 이게 다
이 앞뒤가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인구 구조가 만일 정말로 뭐 12억 13억이고 예.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예.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줄어들고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노령화도 지금 너무나 급속히 진행이 되는 거고 중국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 이 사람들이 지금 급속한 속도로 지금 노령층으로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출생이 없잖아요. 어.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사회보험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노동 인력이 막 대폭 줄어드니까 국가 노동 생산성은 대폭 감소가 되죠. 게다가 남녀 성비가 지금 저렇게 크니까 예. 이거는 사회 갈등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아주 큰 갈등이죠. 이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장가도 못 갈 판이에요 지금. 진짜 서럽겠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우리도 난리죠. 평등을 기본 국가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예. 중국 정부는 2020년에 1,000만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작년 말까지는 한 480만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잘 믿기지 않는다. 적어도 2020년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는 실제는 아마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몇 년 됐는데 마이너스가 밝혀진 됐다. 게 밝혀진 게 밝혀진 게. 백일화에 드러난 게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텔레비전 방송 한 장면을 제가 이제 꺼내 왔는데요. 슬라이드 네, 한번 예. 보시죠. 예. 이 화면에 있는 그 여자분, 왼쪽에 있는 젊은 여자분이 양리라는 사람인데 코미디언이에요. 개그우먼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끌어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 개그우먼 개그맨들을 가지고 경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서로 이제 웃기는 얘기에서 너는 통과, 너는 뭐 탈락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그 토너먼트를 하는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양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아주 뭐 재밌는 농담을 여러 개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이게 약간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슈가 됐어요. 이 양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여자들은 아무리 예쁘고 날씬해도 거울 앞에 보면 난 목이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네. 내지는 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네. 그럴 수 있죠. 난 너무 살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린 겸손해. 우리 여자들은. 근데 너희들 남자들 보면 뭐 가로치고 쥐뿔도 아닌 것이 가로닫고 아니 뭐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막 예. 폼을 잰다. 예. 그런 취지로 너희 남자들은 그렇게 평범한 애들이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왜 그렇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 맞는 말인데? 맞는 말. 네,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인데.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막 여자들은 다 웃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 있던 모든 남자들은 안색이 싹 굳었어요. 맞는 말인데 왜? 왜?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 양리한테 중국의 젊은이들이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막 이래가면서 막 공격적인 댓글을 마구 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 그 중국에서는 왜들 그러지? 이게 뭐 그렇게 욕먹을 이게 일인가? 뭐라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네. 당시에 그 왜 이러냐라는 의문은 많았지만 시원한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중국의 젊은 남성들의 절망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중국의 그 결혼 숫자의 변화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2021년에 예. 얼마로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중국 전체에서 결혼한 커플이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저렇게 줄어들었어요 결혼이. 왜 저렇게 결혼이 줄어드냐? 네. 결혼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성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짝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이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네.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왼쪽 위에 보면 남자애가 딱 무릎 꿇고 있죠. 네. 여자애 보고 잘못됐다고 비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길바닥에서. 어. 그럼 저 많이 잘못했나 보네요. 그러면 저 여성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에요. 촬영하고 있어요. 네, 증거를 남기는 거지. 어. 이게 지금 중국의 젊은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성의 비율을 다 맞춰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안 그러면 상대를 안 해줘.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그 공원 같은데 이래서 많이 하는데 이 선을 본다고 그래야 되나? 네. 예, 선을 보는 거예요. 저기 선 보는 장면이에요? 예, 오른쪽 위에가? 예. 그거 어떻게 보느냐면 그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무슨 그 종이를 쭉 뭐 나무니 어딘데 해놨죠. 네. 이게 뭐냐면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써가지고 네. 예, 거기다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용모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그 사진을 같이 올리기도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여자들도 물론 아가씨들도 올리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남자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궁한 게 남자들이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는 그 몇 살이고 어디 출신이고 난 차가 먹고. 학력은 뭐고 뭐고. 나는 차는 못 타고 뭐 집이 있고 직장은 뭐 어떤 직장 다니고 연수입 얼마고 모은 재산은 얼마쯤 있고 뭐 이렇게 바리바리 해서 쓰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사진에는 젊은 여성들이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가씨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잘 안 봐요. 예. 그리고 남자들도 창피하니까 지가 가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부모님들이 대신 와가지고 이렇게 싹 그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다가 보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딜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서로 딜을 해요. 아 여기 이 사진 아들 이거 누구 아들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내 아들이에요 하고 뛰어나오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보통 그 사진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면 네. 세상에 그럼 길 가던 이제 보통은 따님 부모가 네. 시장도 아니고 뭐 땡내 아들 그럼 결혼하면 따로 사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내고를 기본 조건을 협상을 해요. 네. 와. 그리고 이제 혼례금이라는 게 있어요. 와. 혼례금. 예. 우리 집 귀한 딸한테 네가 장가를 오겠다며. 돈을 많이 들고 와라. 그럼 장인어른한테 어. 좀 성의 표시를 해야지. 제가 들은 얘기가 네. 그런 거예요. 그 장가를 가려면 그 신부 집에 가서 차로 이렇게 신부를 모셔와야 된대. 근데 그 차가 외제차가 아니면 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제차를 아니 구해와서 남녀 비율이 예. 뭐 한 20대 1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 20대 1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기껏해야 1.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치열한 경쟁인 거지. 두 사람 퇴짜 놓으면 본인도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야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그렇죠. 우위가 굉장히 생긴 거지. 조금의 심하구나. 우위가 생긴 거지. 그렇죠. 어. 그 식량이나 결혼은 네. 그 비율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누가 우위에 그럼. 있느냐가 문제이겠죠. 10명 돌아다니는데 9개 의자 놓으면 그럼 참. 싸우는 거지. 몽테크리스토 백작한테 붙잡혀간 그 원수들이 네. 뭐 빵 하나에 에메랄드 하나 뭐 그게 시장 가치가 맞아서 그렇게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중에 맨 마지막 조그만 사진이 뭐냐면 리커창 총리가 최근에 농촌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국가에서 높은 사람이 오면은 시찰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네. 뭐 좀 애로 사항이 있으면 뭐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그렇죠. 좀 예. 열심히 노력하리다. 그래서 네. 근데 보통 애로 사항 없다고 그래요. 음. 말해야 소용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말이 나왔어요. 음. 우리 농촌에서는 장가를 못 간다. 장가를 보내주. 리커창 총리한테. 네, 장가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리커son 총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 행정구역에 있는 지방 정부들이 샅샅이 조사를 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 왜 못 가는지 조사를 하다가 조사는 철저히 했어요. 네. 답이 없지. 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네.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그리고 중국 남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그 중국의 그 SNS에 떠도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남자 아버지가 막 그 여자 쪽 부모 앞에 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20대 남자애가 아니 집 있고 차 있고 재산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렇지. 그런 젊은이가 어딨냐? 100명 중에 하나나 있겠냐? 그럼 우리 아들 같은 애는 그럼 장가를 가지 말라 소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막 울다시피 하면서 네. 얘기하는 그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고도 성적이 끝나가지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 지금. 취직을 해도 해고가 잘 돼. 그런데 이 젊은이 한 사람 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둘, 네.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6명이 매일 그 공부하라고 해서 네. 대학까지 나오고 취직도 안 되고 네. 장가도 못 가고 예. 네. 뭐 막노동도 힘들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상대 안 해줘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젊은 남자애들이 결혼을 포기한 남자애들이 많아요. 좌절을 하는구나. 좌절을. 네. 근데 뭘 어떻게 해보려도 뭐 예를 들어 힘들어도 이렇게 보면 될지도 몰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중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탕평이라는 말이에요. 눕는다 그냥 난 들어보겠다. 모르겠다. 난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젊은이들이 특히 남자 예. 모든 걸 포기하고 불쌍하다. 그냥, 불쌍하다. 약간. 인터넷 하고 네. 아웃스탠딩 보고 뭐 이제 이런 걸로 끝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 젊은이 한 사람당 노인이 이제 6사람씩 붙게 생겼는데 예.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그 노령보험에 해당이 되는 양로보험이니 뭐 이제 의료보험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재원이 신속하게 고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회보험의 흑자냐 네.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지출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계속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 재정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 보험이 각 성별로 통이 따로였어요. 지갑이 주머니가 따로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돈이 잘 벌리는 상하이니 뭐 이런 데는 보험 재정이 충분히 있어. 예. 그런데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재정을 통합을 했어. 전국 통합. 그래서 같이 쓰자. 논아 쓰자. 그건 서울의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강남 강북을 같이 씁니다 이제. 예. 네. 저는 특별 시민도 아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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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해놨더니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예를 들어 베이징 상하이 같은 데는 이제 자기 구역에서 거둔 보험료를 다른 지역에 갖다 줘요. 이런 성이 한 7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대충 똔똔 되는 데가 한 10군데 되고 21개 성이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지출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만성 적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보험료를 못 주겠다.
근데 이 문제는 심각하네요. 저건 이게 인구에 따른 지방 우리로 정부 치면 적자. 국민연금 못 주겠다는 그런 거랑 겁니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예. 애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고 장가도 못 가고. 부모는 이제 일찍 사호정으로 잘렸고 예. 나 연세는 자꾸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친가외가 두 분도 계신데 네. 수입은 없고 어. 그나마 근근하게 이 노령 보험금 네. 뭐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제 안 끊겼어. 나와. 어.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야, 나왔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중국의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시진핑 주석이 총대를 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 왜들 애를 안 낳느냐, 왜 인구 구조가 이 모양으로 악화가 되고 있느냐, 교육 부담이 너무 크고 주택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근데 어째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교육이니 주택이니 이런 게 너무 큰 얘기예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주로 강조하는 게 고용이에요. 고용. 어쨌든 취업이 계속돼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교육 전면 사교육 전면 금지. 그래서 사교육을 전부 금지시켰잖아요. 그 덕분에 미국에 상장돼 있던 뭐 신동방이니 이런 회사들이 막 주가 폭락을 했죠. 예.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도 개편했어요. 예. 과외 많이 시키는 과목, 영어 같은 거 가르치지 마, 시험 치지 마, 시험 안 치면 성적 차이도 없어. 이렇게 바꾸고 원래 중국도 학군제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구역에 들어가면은 좋은 학교에 쉽게 들어가는 네. 그 제도 없애고 아. 주택 가격 못 오르게 해. 그러니까 다 때려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그러잖아도 지금 뭐 어려운데 네. 가격은 못 올린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마구 이렇게 부동산을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퇴양난인 게 지금 뭐 에버그란데 무너져 네, 네. 무슨 비괴유엔 뭐 힘들어 지방에서는 그 부동산이 막 안 팔려가지고 예. 수박으로 대신 계약금 내세요. 뭐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 상품권도 나왔어요. 상품권, 네. 예, 그 집 상품권. 예. 지금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집 상품권은 뭐예요? 그거는 좀 그거는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요. 예. 예, 그냥 좀 시간 있으면 예. 해주세요.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질 않네. 막 뭐 금융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에버그란데 같은 이런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제 자빠지려고 하면서 네. 이 건설 중이던 프로젝트들을 각 성에 있는 국유 건설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가지고 네네. 그걸 계속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네. 이 민간 건설 업체,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든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든 상태가 50% 100%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으려면 자기도 그만한 자금이 동원되고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정부도 돈이 없고. 그게 잘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주택을 산 사람들이 원래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지금 매달 막 다달이 어떻게 예, 해서든지 예. 피눈물 나게 돈을 내고 있는데 어느 날 건설이 중단됐어. 네. 나 돈 못 내겠어. 나 돈 못 갚아. 그래서 지금 이 보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내고 있으면 이 집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부동산 개발회사가 자빠지면 부동산은 은행 거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면 난 내 재산은 확보가 되는가? 이게 생각이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돼 있는 한 우린 돈 못 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됐는데 원래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7개 도시인가에서 발생했었어요. 예. 그 하룻밤 사이에 100군데 도시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값을 안 내. 그러면 은행이 돈을 못 받아. 은행이 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개발회사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 네. 그럼 부동산 개발업체는 그러잖아도 지금 비틀거리는데 캐시가 안 들어오니까 망해. 악순환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이게 지방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예. 지방의 금융기관들이 예. 주로 국유 금융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은행들이 지금 도살에 또 몰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느 거 하나 지금 몸성할 데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한다고 지금 다 그 틀게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물고 물리면서 뭘 하나 제대로 돌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적고 인구 남녀 비율이 안 맞고 남자들은 좌절에 빠지고 남녀 비율 안 맞는 건 원인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 그 원래 그 남아 선호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렇지. 아니야? 한 명만 낳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특히나 한 명만 낳는데 그러면 남자아이로 낳고 예, 말고 예.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만 낳으라고 할 때 이 부작용을 몰랐어요? 그럼 남자만 많아지고 남자가 많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러니까 중국에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에는 와. 뭐를 제대로 하려면 이유 없이 무조건 일단 일단 먹을 게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 예, 인구 일단 증가를 그냥- 막는 게 일단 국가 우선순위 넘버 원이니까 와. 예, 일단 뭐 이유 없이 그럼 그렇게 일단 하는 거죠. 이유 없이 2명 3명 하면 이유 없이 막 안 늘어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 농촌에 예, 총각들이 많고 여성들이 부족하니까 예. 네.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해서 국제 결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중국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렇게도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은 그렇게 이민 오는 게 개방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돈 있어야 돼요. 역시. 예, 예. 예. 그렇죠. 네. 돈도 있어야죠.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도시 젊은이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예. 농촌은 그뭐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어요. 그 농촌으로. 진짜 큰일이다. 진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굉장히 비슷한 우리나라 거예요. 얘기 같기도 해. 앞으로 올 우리나라 얘기인가?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네. 그리고 좋으면 결혼을 하게 돼도 애를 안 낳죠. 안 낳죠. 네. 요즘.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 발짝 좀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 제가 좀 그 결론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예. 첫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른 구조적 모순. 예를 들면 오늘 아니, 설명해 주신 지금 얘기한 대로 인구, 인구가 작아지고 금융, 있고. 재정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다 물고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로 등장하는 게 예.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 예. 뭐 그렇겠죠. 경제 구조가 모순이 심해지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렇겠죠. 뭐 장가 못 갈 이유도 없고, 그렇죠. 집 있고, 어. 뭐 재산 있고, 뭐 골라서 장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절망인 나날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를 얘기할 때 이게 중국 인민들한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공명이 이게 그렇지. 그 공동부유라는 게 시기적절한 부호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남성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특히 언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제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를 얘기를 하면 그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있을 텐데
우리는 일단 비판적 시각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국 인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감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촌에 사는 중국 젊은이야. 좌절에 빠져 있어 지금. 뭐 아무도 뭐 희망이 안 보여. 예. 근데 시진핑 주석이 우린 공동부유를 추구해야 돼. 어. 일부 사람만 부자가 되는 이거 옳지 않아. 우린 사회주의 국가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라는 말이 나온다면 지금 그 이론적으로 팔로우하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론이 뒤에 뒷붙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방향성이 한 두세 가지 보여요. 예. 우선 지금 공동부유 개념이 확장이 돼가지고 예. 공산주의 혁명도 공동부유 사상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자본가 혼자 잘 사는 거, 프롤레타리아 우리만 못 살아. 같이 잘 살자고 해야 하려니까 혁명을 했어야 됐어. 그게 공동부유하고 뭐 통하는 거야.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공동부유를 실제로 어떻게 그 실행을 할 거냐? 할 거냐?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는 소유권을 몇 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예. 혼합 소유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이게 또 사이에 갑자기- 검색을 해보셨군요. 중국은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공유제와 사유제가 병행하는 그렇게 돼 시스템입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 원래 공동부유니 뭐 이런 것들은 공유제는 문제가 없어요. 예. 네. 다 모두 같이 네, 내 거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 사유제가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럼 사유제와 공유제를 둘 다 존재하고 둘 다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유제에서 얘기하는 사유 예. 개인이 소유하는 거. 옛날에는 소유 그러면 권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경영권 개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을 주는 빌려줘서 뭐 임대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세분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것도 원래는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주주인데. 네. 그럼 주식을 가진 놈이 주주 아니에요. 예. 근데 요즘은 주식도 뭐 유동화 채권이니 무슨 뭐 어쩌고 해서 주식을 가진 무슨 ETF도 나오고 뭐 가지가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 소유의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해서 그냥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여기에서 그래 이건 네 건데 내 거이기도 하고. 빌려주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소유권을 예. 쉐어하는 방식이 지금은 새로운 현대 경제 구조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도입을 해서 민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국가나 농민들이 집체 소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섞이는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사유와 공유를 어울리게 만들어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보면은 이제 마윈이 예. 엔트그룹의 그 경영권, 통제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그 보도를 했어요. 예. 큰 흐름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넌 그냥 주주로만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을 놓아. 통제권 내지는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는 그건 좀 공유제 쪽으로 공동부유 좀 내놓고 너 뭐 그래 너 배당 받아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하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개발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버블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네.
지금 뭐 그야말로 가지가지 묘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보아지고 음.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되면 지방 정부 재정의 파탄이 부분적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솔루션이 현재 나오지 않아요. 예. 잘 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날짜에서도 그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는데 보면은 이러한 여러 이슈를 거론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예.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미국하고 단기간 내에 충돌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게 왜 미국하고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인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게 음. 아마도 유일하게 수출일 거예요. 그렇긴 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유럽도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그 모양이 되면 이제 글로벌 경제도 이제 절단 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해야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이 특히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할 때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협력적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현재 상황은 중국은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출로를 찾기가 매우 빡빡한 상황이다. 꼬여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중장기적으로는 더 그렇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지금 인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네. 와.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어느 나라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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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빈부의 격차라는 걸 없애기 시작하면 동일하게 가난해지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그게 크죠.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은 영리하고 스마트해서 내 거가 아닌 거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것과 입증이 됐잖아요. 거기까지는 같은데 다만 여기는 아이 하나 낳는 것 때문에 네. 결혼 못하는 문제까지도 섞여 있고 그러는 바람에 좀 더 꼬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그거는 양극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갖기 정책 때문인데. 하나의 정책. 근데 인구의 변화라는 건 진짜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건데 어마어마한 변화 같아요. 인구의 변화라는 많은 거에 게. 영향을 주죠. 너무너무 많은 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구가 팍팍 줄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응? 이제 중국에서 마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창업하겠어요? 그냥 영리하면 그렇지, 그냥 그렇지. 조용히 뭐 돈이나 벌고 말지 조용조용하게. 그래서 저는 아마도 앞으로의 중국 경제, 중국의 사업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예. 중국의 정책 방향을 살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그 흐름에 순응해서 그 사업의 기회를 찾고 예. 사업의 방향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윈 같은 사람, 뭐 그 마화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거 이 장저민 주석 시대에 예. 그때 사유화의 길을 막 정책을 추진할 때 네.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본인이 의식을 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를 계속하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중국 당국과 부딪힐 거예요.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중국의 새로운 사업가, 예. 또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지금 이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움직임, 그러니까 그 공동 부유라는 사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혼합 제도가 나올 때 예.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이제 과거에 90년대 말 2000년 21세기 초기에 그때 뭐 큰 몫을 잡았던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어렵보다.
야, 진짜 오늘도 웅장한 얘기를 들었네. 야. 듣고 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건 좀 별도의 얘기네요. 이거는 통계할 때 이중으로 잡혀서 교집합을 2번 더 해가지고 생긴 일이니까 네, 되게 해프닝인데 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줄어들고 있죠. 생각보다 작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생각보다 있다는 작은 가운데서도 증가는 합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야 뭐 당연히 뭐 증가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저는 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숫자야 어떻게 발표하든. 그럼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 네. 늘어나기 힘들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장시간 중간에 한번 쉬려고 했는데 쉴 새가 시간이 없어서 없었어. 못 쉬었고요. 예. 작가님 이런 괜찮으시죠? 다시 중국을 입국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야,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머도 늘으셔가지고 큰일 듭니다. 예, 이철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